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은 스페셜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를 했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이 중에서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해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이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하루 만에 5천억 원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1.34%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648선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85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저PBR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고요. 또 테슬라의 급등의 영향, 바통을 이어받아서 국내 2차 전지주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설 연휴 이후로 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반도체와 저PBR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증시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를 통해서 다음 주 전망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상한 뷰 시간입니다. 주도 업종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요즘이죠. 다음에 시장이 주목할 만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스페셜한 두 매니저가 선택한 섹터는 게임과 엔터입니다. 어떤 얘기들을 전해줄지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 특별시로 문을 열어봅니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이유한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이유한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를 달궜던 다양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제조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취업자입니다. 관련 기사 자세히 열어볼게요. 연초 취업자 수가 38만 명 늘면서 3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하고 청년층 감소세는 이어졌는데요. 제조업 취업자의 경우 2달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00만 명대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10월 34만 6천 명에서 20만 명대 후반으로 줄었다가 석 달 만에 30만 명대로 회복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2만 명 늘어 2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68.7%였습니다. 이 또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볼게요. 바로 카카오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관련 기사 자세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은 카카오에 대해 아직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와 커머스 매출이 양호해 올해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8천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1,700억 원, 영업이익 1,8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108.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1,517억 원을 크게 상회한 수준인데요. 이 같은 결과는 성수기 효과로 광고 매출이 양호했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페이의 성과로 플랫폼 기타 매출이 성장했다는 분석에 따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연결 편입을 제외한 인건비는 3,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해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마케팅 비용도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카카오의 주가는 1.35% 내린 58,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특별시의 특별한 시그널 취업자 카카오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고 두 가지 특이점 통해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송율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분은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송율 매니저님 잘 연휴 쉬고 오셨습니까? 네, 연휴가 진짜 길 줄 알았는데 예. 놀랐습니다. 왜요? 네, 어제 방송하고 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연휴 때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없었고
뭐 사실 뭐 주식도 그렇게 재밌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냥 어영부영 또 한 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설 연휴 직전과 직후로는 좀 재미있는 장이 펼쳐졌는데 그 이후에 주 후반으로 오면서 좀 엇갈린 흐름들 많이 나타난 것 같고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예. 잠시 외국에 나갔다 왔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시청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2주 정도 쉬고 오랜만에 좀 나왔는데 그 사이에 또 설 연휴가 꽤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길게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연휴 때 계속 집에 있었거든요. 하루 딱 인왕산 올라갔다 온 게 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일단 그 사이에 뭐 주식시장이 많이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비슷한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첫 번째 코너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많은 얘기를 준비하고 오셨을 두 분에게서 좋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통해서 시장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는 다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한 이틀 정도 코스닥에 비해서 좀 못 가는 흐름들 보여줬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빨간불을 켰고요. 저 PBR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코스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다음 주의 흐름은 어떨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두 분의 분석과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를 띄워주시죠. 스피드와 테마를 적어주셨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스피드가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움직였던 것들, 특히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어떤 종목군이라든지 섹터들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급등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빠른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눌리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먼저 올라갔던 들이 눌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새로운 테마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사실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예. 그런데 이번 주에 보면 또 저 PBR 주들이 좀 잘 초반에 못 갔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다시 한번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또 반도체가 또 움직였던 것들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저 PBR 종목들이 어느 정도 또 다시 재구각되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 뭐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가끔 이제 2차전지들, 그다음에 뭐 의료기기 AI 또는 추가적으로는 뭐 원격 진료 거기에 지금 뭐 멈출 줄 모르고 있는 초전도체까지 이 몇 가지 되는 테마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피드하게 전략을 짜지 않으시면 고점에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자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드라고 일단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때그때 좀 챙겨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송율 매니저 보드 확인해 볼 텐데요. 뭐라고 적어주셨는지 보시죠. 자, 송율 매니저는 테마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일단 이번 주 한 주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순환매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크게 한 3-4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6개월 만에 지금 5만 달러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관련주들 상승 흐름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저 PBR 관련주들도 약간 다른 흐름 나와주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초전도체 또 한 번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이 같은 흐름은 어느 정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저 PBR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져 왔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익에 실현한 그런 이제 예를 들면은 글로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금융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그냥 테마성의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도 거의 다 지나갔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약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크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리나 환율도 매일마다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우리가 테마 위주로 볼 게 아니라 약간 실적 위주로 다시 한번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약간 주도 섹터가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초전도체에 계속해서 접근을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보면은 약간 지금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 PBR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26일로 예고가 됐습니다.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달 중에 발표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날짜가 특정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이 저 PBR 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뭐 26일을 기점으로 뭐 이벤트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그때가 됐을 때 이게 소멸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그 이후까지 끌고 갈 만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다 궁금하거든요. 박철수 매니저님. 일단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26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또 재부각 그리고 다시 눌렸다가 다른 테마주가 갔다가 이 테마주가 또 시들면 다시 저 PBR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일단 26일까지는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는 주의고요. 다만 너무 지금 상대적으로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중에 특히나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료 소멸이 될지 안 될지 사실 지나고 봐야 알 것 같긴 하지만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증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 PBR주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저 PBR주를 담고 꾸준히 난 좀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들 위주 그 안에서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특히 굳이 사실 저 PBR주가 아니어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섹터도 있거든요. 예.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 PBR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베팅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종목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지금 업황이 괜찮고 그리고 저 PBR까지 동시에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 PBR 얘기할 때 항상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 쪽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곤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엄청나게 뭐 매력적으로 느끼냐 하면은 또 물음표가 달릴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 PBR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PFP 관련된 쪽 사업이 좀 큰 섹터 같은 경우는 은행, 금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성으로 조금 금융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이 전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똑똑해집니다. 그럼 분명히 차별화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 역시나 이런 PF 관련된 충격, 특히나 리스크가 별로 없는 종목들이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별적으로 PF라든지 기타 개별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들, 금융주들이라면 일단은 지금도 좀 담아도 된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송율 매니저님, 26일이 재료 소멸의 날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날은 이제 양날의 칼이죠, 사실. 진짜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아서 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상업펀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 PBR 그 열풍을 이용해서 금융주들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했고 우리가 좀 약간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 PBR이 계속 오른 게 아니라 중간에 조정을 거친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 횡보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자동차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달부터 누누이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는 정말 실적 대비 현저히 저평가 상태였습니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보통 PBR이 0.67배로 거래가 됐었는데 정말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들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을 설명드릴 때 자동차를 말씀드렸었는데 예. 자동차는 전망이 너무 좋고 실적도 좋은데 반대로 저평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히려 저는 26일 이후에도 단기 조정을 거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융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글로벌 상업펀드는 차익 매물 실현을 했었는데 약간 우리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PBR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마트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저 PBR 중에서도 PBR이 굉장히 낮은 종목 중에 하나죠. 0.2배인데 이마트도 어느 정도 잘 가다가 지금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저 PBR이라고 해서 PBR이 낮은 종목만 우리가 컨택하다 보면은 그만큼 조정의 폭을 그만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뭐가 받쳐줘야 되냐?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호실적 전망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의 폭이 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저 PBR보다는
뒷받침되는 실적이 있는 종목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냐면은 20년 동안, 근 20년 동안 저평가 상태인 증시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거칠지언정 중장기적으로도 오를 수 있는 업종들,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금융보다는 약간 자동차라든지 실적이 나오는 저 PBR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나 업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26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자동차 쪽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내어주셨고 실제로 작년 말부터 해서 저희가 뭐 자동차 역대 최고 실적이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주가는 안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 또 그냥 항상 말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뭐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항상 많이 했었고 근데 드디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투자자분들, 주주분들께서는 활짝 웃고 있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마트 얘기도 꺼내 주셨으니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면 요즘 C커머스라고 부르는 뭐 정말 뭐 알리, 테무, 쉬인 뭐 이런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유통업계나 이런 쪽은 조금 표정이 굳어지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온라인에서의 점유율을 크게 확보했다고 하면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온라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좀 중국계 유통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데 오죽하면 최근에 쿠팡하고 LG 생활건강이 손에 맺었습니다. 근 5년 동안 손을 안 맺었었는데 이제 서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계약을 했죠, 서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더라도 약간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업 같은 경우는 올 한 해가 굉장히 고비다. 이렇게 증권 업계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는 회사가 있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편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떠나서라도 유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 PBR은 맞지만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는 저 PBR 쪽은 좀 주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였고요. 뭐 2차 전지 반도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두 분께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올랐던 2차 전지주 관련해서 뭐 테슬라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따라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박철수 매니저님. 일단 뭐 테슬라가 하도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예. 급등 나오면 이차전지가 다음 날 뭐 당연히 뭐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뭐 비중을 아주 크게 실기에는 애매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워낙 또 업황이 좋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비중을 조절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차전지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조금씩 담아가는 분야 관점에서는 지금이라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장 지금 문제가 됐던 오랜 기간 동안 가장 경쟁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 3원기 배터리와 그다음에 중국의 값싼 LFP 배터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효율을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거나 효율을 더 높이거나 뭔가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뭐 특수한 물질을 만드는 소재 회사라거나 이런 기업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CNT, 도전제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뭐 제이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 실적이 오히려 재작년 대비 2023년도 작년이 오히려 막 흑자전환을 하거나 또는 실적이 성장한 기업들도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좋게 본다기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지금 흐름에 맞는 지금 전방 산업에 수요가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거나 또는 중국을 어차피 LFP가 지금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개발을 3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FP 관련된 기술력을 개발한 단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흐름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FP 관련된 종목들 또는 CNT, 탄소 나노튜브와 같이 성능을 좀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당분간은 베팅하시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는 반도체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좀 방망이 짧게 잡고 또 수익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라는 이야기를 박철순 매니저가 전해줬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익 줄 때 챙겨야 됩니까? 아니면 반도체는 그래도 좀 길게 갖고 가자?
예,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바로 반도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둘이 비슷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굉장히 조금 업황이 안 좋았다. 이제 막 개선한 단계고 2차 전지는 아직까지도 어두운 터널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차세대 반도체나 고부가 반도체 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AI 중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AI 훈풍은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일본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나라에만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고 지금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막대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차세대 반도체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뭐 HBM3라든가 CXL 쪽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북미의 서버 교체 수요도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가 하반기인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둬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뭐냐면은 약간 전공정, 후공정 그 안에서도 약간 차세대 쪽에 해당되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기판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차세대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작년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작용할 수 있겠고 지금 AI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시작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1월 달에 방송을 할 때도 저 PBR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증시 흐름은 반도체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해서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딱 하나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삼성전자도 실적 회복을 못했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반도체가 하락폭에 비해서는 반등할 길이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부하 가치 반도체 혹은 차세대 반도체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량도 쌓아가고 뭐 때에 따라서는 평단도 낮추는 그런 기회로 좀 더 길게 보자는 분석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저희가 이름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스치면 상한가, 스상한 뷰라고 달아봤고요. 지금 뭐 반도체 정도를 빼고는 주도 업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반도체도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어디가 될까 이 부분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게임하고 엔터는 어떨까요? 우리 두 분이 이에 대한 분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드 확인해 보시죠. 자,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동반자.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박철순 매니저가 엔터 쪽을 주목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두 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든 뭐 아니면 게임이든 예. 엔터 보통 섹터에서 담당하는 같은 분야기도 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엔터 쪽을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게임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엔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우려감이 좀 많긴 합니다. 실제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좀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불안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1월 달에 앨범 판매량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 작년 대비했을 때 사실 이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 횟수가 좀 적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팬덤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 사실 1월 달과 2월 달에 상당히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좀 위축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지표가 앨범 판매량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앨범 판매량이 뿐만 아니라 앨범 판매량은 확실히 1월 달에 굉장히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공연 수익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웬만한 우리가 알만한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주요 아티스트가 아니고 신인 가수들만도 지금 해외에서 모객 수가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븐틴이나 트레저, NCT, 있지 등등등 들어봤어요. 네, 다 들어보셨죠? 예, 거의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11월 달에 한번 일본 공연 한번 보고 그리고 이번에도 한번 일본 가면서 또 한번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상당히 이 공연의 티켓 파워가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돌들의.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수익이 나고 부족했던 1월 달에 앨범 판매량을 여기서 공연으로 더 알리면서 추가적으로 앨범 판매량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1월 달 초에는 좀 안 좋았지만 2월 달, 3월 달로 가면서 공연을 하면서 또 한번 앨범 판매량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공연 수익은 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MD 관련된 건데 사실 MD 부분도 역시나 공연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상설 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맞춰서 수익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게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공연뿐만 아니라 이 컨텐츠의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세븐틴의 나나투어가 조회수가 1억 회를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컨텐츠에 대한 어떤 수익 창출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저조했다라고 해서 엔터 특히나 이 아티스트 주요 가수를 키우고 있는 기획사의 매출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이걸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성장 모멘텀이 MD 쪽과 공연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지금 주가는 악재들은 반영이 됐습니다. 앨범 판매량 저조한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반영이 됐지만 방금 말씀드린 공연 수익이 고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MD 수익이 고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최근 조정으로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악재만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 제목을 보니까요. 잘 나가던 엔터주 폭망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였죠? 내용은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 1월 앨범 판매량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좀 써 있었습니다. 네. 이 폭망이라고 하니까 주주분들 마음은 정말 덜컹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기자분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헤드라인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뉴스를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헤드라인만이라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매수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장점은 없는지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지 이게 그 주제 앨범 판매량이 저조한 건 확실했거든요. 팩트거든요. 이 부분만 만약에 기사화시킨다면 당연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라면 최소한 그럼 악재만 있는 건가? 다른 사업부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나? 같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가? 최소한 이 정도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다른 기사에서 이런 MD라든지 공연 쪽은 수익이 잘 나고 있구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라인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폭망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네. 예. 폭망 아니고 기회다. 실제로 주가들이 올해 보면요. 뭐 한 15에서 20% 정도씩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뭐 엔터주 잘 갈 거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뭐 특히나 뭐 우리가 4사를 언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종목들도 있겠지만 어느 쪽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솔직히 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터주 가수를 키우고 있는 대형 빅4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중에서는 우리가 알만한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여야 됩니다. 숫자가 잘 나오는 거죠. 예. 앨범 초동 판매량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주요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잘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선방했던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잠실 주거경기장이 지금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공연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해외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업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해외 공연이 총매출로 인식이 되는 게 하이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게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다면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지금 이제 지난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지난 11월 달 저점에서 완벽하게 지금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할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좋고 그다음에 라인업 좋고 그다음에 초동 판매량도 다른 기업들 대비 좋았었기 때문에 하이브 아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개별 이슈도 있습니다. 세븐틴이 오늘 이제 리믹스 음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TWS죠. 요 애들이 이제 세븐틴 동생 그룹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동생이 아닙니다. 이제 1위도 하고 굉장히 지금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룹이고 이제 아마 아나운서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르세라핌도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2월 달에 계속 힘이 실릴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방탄의 멤버들도 또 전역을 합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뭐 언제 군대 가냐, 군대 가면 어쩌냐 걱정했던 게 불과 뭐 엊그제 일 같은데 이제 올해부터 벌써 또 전역을 해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하이브 쪽을 좀 주목하고 계시다. 특별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주 얘기 한번 들어보죠. 송률 매니저님이 적어주신 건 동반자였습니다.
네, 뭐 게임이랑 엔터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같이 한알령 발효가 되면서 같이 피해봤던 업종 두 개에 해당되고 특히나 이제 매크로적인 영향에도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인데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약간 대장주격이라고 하는 두 종목에 희비가 갈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반면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조한 실적과 향후에도 개선 기대감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좀 약간 디테일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쯤에 제가 크래프톤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신작 기대감은 없다.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작 IP,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단순히 지금 게임주를 우리가 볼 때는 신작 기대감만으로는 매수 판단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겠고 예. 약간 전체적인 시장을 어느 정도 빨리 변화를 따라가냐 이게 조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PC와 그다음에 콘솔 게임 이용자가 동시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한 게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2개 밑에 산하 독립된 스튜디오에서 30개 이상의 신작 게임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신작은 없지만 추후에 신작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 게임주는 여러분들 딱 두 개 보시면 됩니다. 성장 동력하고 실적. 성장 동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신작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대작이라고 불리는 게임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유지시켜주냐 이게 좀 키포인트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적 받쳐주는 게임주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약간 올라가는 종목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굉장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신작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출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작 기대감보다는 기존에 있던 IP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자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최근에 보니까 게임주들도 현금 배당도 많이 늘리는 것 같고 자사주 소각하는 이슈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대부분의 대형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국내 매출 비중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은데 환율이 지금 아직까지도 1,300원대 지금 한 4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 수혜도 더해질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 PBR 훈풍이 불 때 추가적인 수혜 기대감도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질문 하나만, 종목 질문. 아프리카 TV요. 네. 이것도 뭐 완전히 게임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게임 방송이 많이 또 주를 이루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혹시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이버 취직을 굉장히 경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증권가에서도 이렇다 할 방향성의 리포트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 TV가 네이버 취직을 어느 정도 선방한다라는 수치가 가시화가 될 정도는 상반기가 지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결정한 데는 약간 섣부른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나는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신 분들은 상반기 이후로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5월쯤에는 수프로 사명도 바꾸거나 혹은 뭐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분의 대결이죠. 신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끼고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편입했나 기억도 약간은 가물가물한데요. 한번 중계석으로 넘어가서 스윙을 하고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와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